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 제청을 또 한 차례 신청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여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무리한 신청을 반복하는 이유가 정말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꼼수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더니 그러면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좋지 뭐하러 이렇게 시간을 끕니까? 옆에서 보는 저희들도 낯이 다 뜨거울 지경인데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그 행위 부분, 네. 행위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했을 때 그 개념이 굉장히 불명확하니까 사실이냐 이게 의견이냐, 네. 사실이냐 가치 판단이냐 그런 판단의 기준이 없이 그걸 다 전적으로 좀 복관하게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그 부분을 명확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좀 들었습니다. 신형 여권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던데. 예. 이걸 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결 선고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선고일자 잡혀 있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함경 대변인,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다. 자,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도 제청 신청을 해도 재판이 지연이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사실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는 것은 그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재판이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예전에도 이런 방법을 썼었고 이번에도 지난달에도 한번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 또 이제 같은 재판에서 두 번째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게 헌재에 가고 이 재판은 사실 정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지 네. 이것을 정말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판 지연을 이렇게까지 또 재판 지연을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그 비판을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정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거야말로 거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지연하려는 전략을 쓰면서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빨리 내려라 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빨리 나와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나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의 결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회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헌재도 이 탄핵 심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례와 비교를 해봐도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혐의가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보다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좀 판단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일단 정성호 의원 말씀에도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어쨌든 선고 기일은 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신청한다고 해서 사실은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재판부에서 그 사실 자체를 반려를 할 수도 그냥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거절한다 안 한다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선고 기일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 법과 관련해서 느꼈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한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첫 번째 인물이 아니거든요. 여나 그동안 이 공직선거법이 과도하게 이 후보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두고 무조건적으로 지연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지론 논설위원,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 심판 제청을 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월 4일에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고 또 이번에도 지난번 같은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 제청을 추가로 신청한 건데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달 4일에 네.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었고 요번에 이제 다시 한 건데 물론 그 제청의 내용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신청의 내용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꼭 재판 지연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 재판부가 이미 이제 선고 기일 26일의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26일 선고일에 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두 건에 대한 판단을
함께 내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기각을 하고 바로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기각을 당하고 2심 선고가 만약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또 청구해서 좀 법적인 이미지의 부담을 좀 덜어보겠다라는 의도가 더 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이 재판은 계속 이제 오랫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질 걸 예상한다면은 좀 더 그냥 이렇게 위헌 법률 심판을 뭐 2건이나 연속으로 하지 말고 네. 좀 당당하게 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보기에도 뭐 그런 재판 지연이나 그런 의심을 사지 않고 좀 법대로 한번 다퉈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이 뒤에 이루어진다면 대선 결과는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아마 향후 전국은 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실시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만 향후 전국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인만은 틀림이 없어 보이는군요. 오늘 정치 여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진호 SBS 논소령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